저는 사실 작년 개봉했을 때 이후로 너무 많이 본 영화라 너무 재밌고 좋은 영화라는 거 알고 있는데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. 오늘 이제 장병기 감독 모시고 말씀 들어볼 거고요. 오늘 그 질문 주시는 분들 5분 관객분들에게 화장품 세트 선물로 준다고 하시니까 저희 얘기 나눌 때 어떤 질문 하시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장병기 감독님 모셔볼까요? 사실 저희가 이게 개봉한 지가 좀 되고 여러 번 또 상영을 여기저기서 했었어서 오늘 관객분들 없을까봐 되게 불안했는데 꽤 많이 오셨네요. 네, 그런데요. 일단 오늘은 또 소회가 다르실 것 같아요. 그 감독상 수상작으로 이제 오신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 소감 말씀 그리고 인사 말씀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개봉한 지가 좀 된 영화인데 그래서 저 되게 GV를 오랜만에 하거든요. 그 또 GV 자리가 또 중국 영화상 수상작으로 와다 보니까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하시니까 좀 더 긴장이 되고 수상한 사실도 보고 그 덕에 이렇게 관객분을 더 만날 수 있어서 지금 엄청 기쁩니다. 일단 그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관객분들 중에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? 대부분 다 처음 보시네요. 그렇군요. 신기하네. 저희는 재관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도 사실은 약간 재관람용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새로 하는 것처럼 해보기로 해요. 네, 사실 제가 개봉 때 이 영화로 감독님이랑 GV를 한 적이 있어서 근데 어쨌거나 뭐 영화 얘기도 영화 얘기라서 이제 하겠지만 저는 감독님 되게 궁금한 게 작년 영화 개봉 이후로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영화상들에서 주목을 받았답니다. 백상, 뭐 영평상 해서 뭐 수상으로 이어진 적도 있었고 또 후보로 오르신 작품도 있었고 해서 감독 장병기에게 작년과 올해가 이 끝나지 않는 영광들 거의 메들리잖아요. 그래서 아직 뭐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감독님에게 2026년이 어떤 해인지 저는 오면서 궁금했어요. 작년에 개봉을 하고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것만큼 큰 주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상반기 때는 뭐 영화제 관련한 일들 심사나 아니면 혹은 제가 GV를 진행하는 일도 했었고 이게 아마 영화 관련된 일로 좀 상반기로 꽤 바쁘게 진행한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특히 재밌는 내용은 없어가지고. 아니 저기 뭐야 백상도 올라가고 했는데 뭘 뭐 크게 주목을 못 받. 백상까지 올라갔으면 엄청난 일이죠. 이 작품 거의 몇 년 상영했죠? 지금까지 상영이라고 치면 되게 아니 상영 자체도 되게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두세 달? 더 오래 했었죠. 그쵸. 이 영화가 그 초반에 엄청 막 주목을 받지 못해서 보통 독립 영화가 첫 주, 둘째 주까지 이 관객이 거의 뭐 절반이나 그 이상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또 천천히 올라가서 최종 한 9주차 때 1만 명을 넘기고 했던 기억이 나요.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렇게 극장에 상실이 걸려 있었던 거는 11주, 3달 가까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10,000명 혹은 20,000명 정도의 관객을 모은다면 너무 이상적인 설례였던 것 같아요. 계속 극장에 걸려 있고 뭐 개중에는 극장에 다른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왔다가 이 영화를 만나지 못하는 관객도 있었겠지만 그냥 이 영화 자체가 극장에 계속 그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오늘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객을 만나고 있는 영화인데 또 GV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. 그래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상영 회차나 아니면 관객이 있었는지도 궁금했어요. 그 실제로 자기가 그 보육
관련된 복지를 하시는 분 중에 그게 말씀하시다가 울컥하시는 분도 기억이 나고, 뭐 그냥 감상이나 소감의 평가 중에 꼭 필요했던 영화에서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인상적일 것 같아요. 오늘 유달리 말을 짧게 하시네요. 많이 피곤하신 거 아니죠? 아니요. 근데 오랜만에 집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뭐 당연히 좋았지만 좀 약간 놀라웠던 건 사실 특히 독립 영화에서 뭐 이 영화가 학교 폭력에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 안에서 그런 요소들도 등장을 하잖아요. 근데 학교 폭력이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영화들은 여태까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. 뭐 하다못해 이재훈 배우가 유명세를 얻게 됐던 그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영화가 있었습니까? 그 최근까지도 참교육이라는 작품 그리고 지금 이제 개봉 하고 있는 춘춘춘이라는 작품까지도 사실은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거기서도 등장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서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화두가 쉽거나 단순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초등학교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. 물론 저도 이제 너무 옛날 사람이 돼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,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했을 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일종의 공부, 학습, 그리고 뭐 팩트 체크 같은 거, 과연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나 뭐 그런 일종의 비행의 수준,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조사를 좀 하셨을 것 같고. 그거를 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했을 것 같아요. 아마 이 말씀해주신 질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처음 기획하게 되었냐는 의도를 여쭤보시는 것과 같은데,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극 중에 아마 기준이와 비슷한 어린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처럼 현실에서 권력을 가져보지 못했고요. 다만 제가 딱 저 시절에 무슨 일본에서 넘어온 학원 폭력물, 되게 폭력을 미화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었고 누아르 영화들도 그때 꽤 유행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권력을 가진 친구를 동경했던 기억이 나요. 다만 이제 그거는 제 상상 속에서 내가 저 친구와 가까워지는 상상을 해보고 또 친구가 되거나 혹은 내가 그 권력을 가져보거나 혹은 그를 역전해보거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 저는 저 시기가 저한테는 맞았고 아마 이게 뭐 남녀나 이 문제는 아닌데 저 때 제 느낌에는 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권력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처음 그 이전까지의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그 이전까지의 학교나 이런 사회들은 어쨌든 뭐 부모나 가정이 있고 이제 거기서 좀 컨트롤되는 정도의 사회라면 아마 딱 6학년, 중학교 1학년 뭐 이 시기쯤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몰라야 되는 내 친구들이 있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어떤 뭐 취미를 갖고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엄마는 몰라야 되고 그럼 그 시기쯤에 어쩌면 이 권력이란 게 저한테는 의식됐던 것 같고 자리 잡았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동경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걸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제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도대체 그 권력이라는 건 그 당시의 권력이라는 게 참 어른이 갖고 있는 권력하고는 또 다른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뭐 발생했거나 어떻게 주어졌거나 혹은 그걸 어떻게 관리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일 수 있었겠다. 그 당시 어릴 때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야기를 쓰면서 내가 어쨌건 엔딩에서 이 엔딩은 정해져 있었지만 흡사하게 정해져 있었지만 내가 이 과정에서
단순히 어떤 폭력 미화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. 왜냐면 내가 그걸 반성하는, 내가 그거를 이화시키는 걸 좋아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사실은 이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영화가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사실은 여기 등장하는 그 부모들도 굉장히 좀 주요한 역할,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몇몇 메이저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? 어떤 그 결정권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,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물론 이제 100% 바람직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엔딩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양가적으로 저는 결말을 맺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, 이 아이가 어른들 때문에 그렇게 잘못이 됐다라는 것이,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못된 걸 보고 배웠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너무 차갑고 매서운 시선 때문에도 이런 일들이, 혹은 뭐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한다든지 그럴 수 있구나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른들이 굉장히 냉소적이다.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다.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잔인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암묵적으로 잘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나는 그 엔딩이 되게 슬펐거든요. 근데 그런 어떤 좀 이분법적인 결말을 내지 않아서 나는 좀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는 못된 애들이니까 어쨌든 떨어뜨려 놓고, 그래서 얘는 이제 서울로 가는 거야. 하늘 그런 뭐 일종의 우화 같이 끝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. 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뭐 팩트 체크나 자료 조사나 이런 건 안 했거든요. 저는 단순히 저의 어떤 기억이 뭔가 있었고 그 기획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면서, 그래서 어쩌면 시대적 상황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어느 아이들이 쓰는 말투나 그런 거를 이제 인지를 못했던 건 아닌데 그 말투를 실제로 다 써버리려고 하니까 제가 좀 감당할 수 없는 대화들이 진행돼서 그냥 그거는 그냥 이 영화는 어쨌건 소비하는 사람들은 관객은 어른일 거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 정도로 했던 거고, 저 어릴 때 이제 좀 부끄럽진 않아요. 전 아니니까 부모님이 많이 했던 말이에요. 그냥 네가 저희들하고 같은 줄 알아? 라는 말이 어차피 부모 입장에서, 엄마 입장에서는 급을 나누는 말이잖아요. 네가 저렇게 천박한 애인 줄 아니? 넌 천박한 애가 아니야지만,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예 그게 반대였어. 왜? 나는 쟤가 되고 싶었는데 내 따위는 쟤가 못 된다는 거야? 그러니까 그 말이 나는 같아지고 싶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말을, 그러니까 우리 엄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런 말들이 꽤 요즘만큼은 조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대학을 못 가면 좀 미안하게 뭐 저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고,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고, 사회도 그랬던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내가 영문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 배경에서 여기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둑질 하지 마라.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둑질 하지 마라.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잘 다니고 잔소리들 사이에, 사랑 사이에 뭐 이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말들을 계속 받아왔는데, 그게 전혀 없는 아이라면 어떤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, 그 사고를 하고 있을까 생각했고, 그게 그 사랑을 배운 우리 눈에는 반사회적이거나 범죄와 가까울 수 있겠다. 그러나 그들에게 이걸 범죄라고 우리랑 똑같이 기준을 낼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그 영문이라는 캐릭터를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, 사실 이 영화가 얻어낸 굉장히 많은 성취 중에 하나가 그 영문이라는 배우의 발견 아닙니까? 나무주연상 받은 게 어디였죠?
그 나무 아니고 신인 신인 남자 남자상, 네. 신인 남자 자 배우상 그 부일 영화상. 맞습니다. 사실 그 영화로 봤을 때는 애들이 너무 어렸는데 제가 이제 GV 때는 너무 장성한 청년들이 와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.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배우뿐만이 아니라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배우들 특히 아역 배우들을 뭐 일종의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통솔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이 질문은 제가 처음 GBS 때도 드렸을 것 같은데 어린 배우, 그러니까 완전 아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굉장히 또 예민한 청소년 배우니까 거기에 따르는 뭐 일종의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뭐 연기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력이 또 있는 배우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이제 배우의 보호자들 부모님들이 그 매니저나 혹은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그 평호관님이 하셨던 걱정이나 이런 것도 예, 거의 없었어요.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계속 있어도 힘들 수 있지 않나요? 뭐 충분히 그럴 수 네, 있죠. 어쩌면 제가 더 큰 걱정을 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지 저는 저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니 그 GV 때도 그렇고 VIP 시사 할 때도 엄마들이 그렇게 옆에 진짜 딱 있어가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뭐 분명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그 생각이 제가 나중에 들더라고요. 저분들이 물론 이제 영화가 너무 잘 됐지만 저분들이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부모님들 영화 어떠셨대요? 뭐, 뭐 자화자찬하셔도 돼요. 근데 일단 제가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. 영어 어땠어요? 그게 그러네. 아니고 맞네. 대구 사나이라는 또 그리고 작은 직업. 이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, 저의 부모님을 예를 들면 음. 저희 부모님이 제가 영화를 한다라고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완전 경상도 분이니까 아버지가 안 물어봐요. 그나 안 물어보고 잘 되고 있나? 안 그러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대화하는 게 근황이고